사이비 종교는 당신의 삶을 망가뜨린다. 그냥 내 경험담이나 말해본다. 내가 원래 호기심이나 이런 게 좀 많아서 궁금한 게 생기면 잘 자제가 안 돼. 5년 전쯤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시작은 누구나 비슷하겠지만 우리 동네 길바닥에 두 명이 짝지어 다니면서 갑자기 얼굴에 덕이 있다나 뭐라나 하면서 접근하는 무리들이 대거 생겨나더라고.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하루에 3번 정도 붙잡힐 정도였지. 아마도 우리 동네에 거점이 생긴 게 그 시점이 아닌가 싶다. 내가 조상동 못 보고 불쌍하게 생겼다 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불현듯 이 새끼들은 뭔 생각으로 일어나 싶더라고. 갑자기 한번 따라가 보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다음에 붙잡히면 한번 얘기나 들어볼까? 라는 생각을 했지. 그러다가 쉬는 날 집에서 뒹굴거리고 있는데 누군가 초인종을 누르는 거야. 집에 혼자 살 때라서 찾아올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말이지. 아파트기 때문에 보통은 한두 번 초인종 누르고 대답이 없으면 그냥 가는데 키우던 개가 짖어서 그런가 10분이 넘도록 안 가고 계속 띵동거리고 문 좀 열어보라고 그러더라고. 아 그래서 뭔 잡놈들이 일어나 문을 열었는데 길거리에서 날 붙잡던 사람들 중 한 팀이더라고. 그때 좀 시겁했어. 미행인가? 부터 해서 이 사람들 진짜 도사인가? 하는 환타지스런 생각까지 했지. 어찌됐든 이미 궁금증이 도진 상태였기 때문에 집에 들여놓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데 궁금증이 풀리긴 개뿔. 말단이라 그런지 뜬구름 잡는 얘기만 잔뜩 늘어놓고는 자꾸만 자기들 사무실로 가자더라고. 참 지금 생각하면 겁도 없지. 아무리 궁금했어도 이미 집 주소까지 다 노출된 상황인데 당연히 거부를 하고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정상인데 말이야. 가끔 생각하는 거지만 궁금한 걸 못 참는 건 병인가 싶기도 하다. 하여튼 난 그것들을 따라 나서서 회의실이라고 부르는 아지트로 갔더랬다. 그 회의실이라는 데를 갔는데 생각보다 넓어서 놀랬다. 조그만 방도 4개 정도 있고 큰 거실과 제사 지내는 큰 방 이런 구조였다. 가기 전에 10,000원 정도 있냐고 물어보더니 도착하니까 조상한테 제사 지낸다고 그 10,000원을 받아가서 일부는 재료 사러 가고 난 나를 데려간 여자랑 같이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잠시 얘기를 나눴다. 뭐 여러 질문을 하는데 처음에는 순순히 대답해주다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질질 끌려가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질문을 하기 시작했지. 어찌됐건 종교단체니까 뭐를 믿는 건지부터 해서 간단한 교리에 관한 질문을 하는데 역시나 말단이라 그런지 질문을 조금 받더니 버벅거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렇다고 제대로 된 자료가 구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재료 준비가 다 됐는지 흰색 도포를 주고 입으라 그러고 제사를 지냈지. 그러곤 끝내고 나와서 제사 지낸 음식을 안에 있던 사람들이랑 다 같이 나눠 먹었다. 북을 지은 음식이라고 이걸 먹는 게 자기들한테도 좋은 거라며 되게들 좋아하더라고. 가기 전엔 강압적인 분위기를 예상했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그리고 나서 다시 얘기를 시작하는데 시간이 저녁 때가 돼서 그런지 성감과 선사라고 불리우는 윗등급들이 나타나더라고. 참 날포덕해서 데려간 사람은 성각이라고 부르고 난 성기에 외수를 붙여서 홍외수라고 불렀다. 그게 이 조직의 등급인데 세세하게는 모른다. 조직도를 보여주지는 않아서 말이지. 하여튼 얘기를 하는데 성각은 제대로 대답을 못하니까 윗등급들이 얘기하는데 끼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전에는 풍수나 명당 같은 땅의 기운으로 세상이 돌아갔는데 그게 사람으로 옮겨온다고. 내가 내 조상님들이 빌어서 나온 우리 집안의 명당이라고. 참 사람 혹하게 하는 얘기들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사는 게 힘들지 않았냐면서 그게 다 날 완성하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주는 거라고. 예예거리면서 듣고 있었지만 솔직히 남들보다 그다지 힘들게 산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 근데 나야 어느 정도 의심을 가지고 궁금증을 풀려고 접근했으니 남 얘기처럼 들을 수 있었지만 물질적이나 심적으로 힘들고 의지할 때가 필요한 애들이면 혹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 같다. 돈 얘기 같은 건 꺼내지도 않고 마치 상담하듯이 두런두런 얘기하면서 마음의 장벽을 조금씩 허무는데 그러다가 자기 얘기를 조금씩 털어놓고 그러고 나면 조금씩 남처럼 안 느껴지는 게 사람 마음인 거지.
하여튼 그렇게 몇 달 동안 여러 번 회의실도 들락거리고 삼척에 있는 연수원도 한번 가보고 그랬다. 얘기하다 보니 두서없이 얘기가 길어졌네. 하루 이틀 갔다 온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다. 한두 번 갔다 오고 말려고 했는데 몸이 무겁고 안 좋다고 하니까 갈 때마다 마사지를 해주더라고. 내가 마사지 받는 걸 워낙 좋아해서. 뭐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코 호락호락한 단체는 아니다. 처음에 만나는 게 등급이 안 되는 잔챙이들이라 우스워 보이는데 처음 몇 번은 그냥 고민 상담 같은 걸 해주며 분위기 같은 건 꺼내지도 않고 마음을 풀게 하고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책이나 비디오 같은 자료들도 보여주고 질문이 좀 많고 이러면 교리를 잘 아는 윗등급이 나서서 대답한다. 완전히 없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강증산이라는 실존 인물을 베이스로 발달한 종교인데다가 일제가 우리나라 전통신앙을 탄압한 얘기까지 잘 섞어가며 어느 정도 자극도 해가며 살살 얘기를 푼다. 일제 얘기는 왜 나오냐면 강증산이 살았던 시기가 동학운동이랑 비슷하고 실제로 증산도를 중심으로 남산인가에 한국종교총 본산이 생겼다가 해체됐다고 하더라고. 처음엔 뭐 교회의 주말미사 같이 언제 어디에 참석해라 라는 것도 없고 일하느라 바쁘면 그냥 맨날 태을주만 외워도 충분하다 이러면서 의무를 거의 주지 않는다. 풀어두는 거지. 그러면서 조금씩 친해지고 마음을 풀면 하나하나씩 말하기 시작한다. 돈이 없으면 10,000원씩만 해도 된다라고 하며 이건 네가 조상을 위하는 거지 다른 게 아니라는 식으로 말한다. 그러면서 재단이 보유한 학교나 위에 삼척에 있는 강원종합박물관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이런 거 짓는데 돈을 쓴다라며 자기들은 공사하는데 참여했는데 저기서 몇 번째 기와가 내가 올린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을 꺼내지. 내가 위험하다고 느낀 점은 정말 천천히 차근차근 공감대를 만들면서 접근한다는 점이다. 내가 겪은 데가 유별난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순진한 사람 하나 엮이면 신도 되는 거 일도 아닐 것 같으니 조심해라. 몇 달 동안 겪은 일이라 얘기하려면 정말 끝이 없을 것 같네. 솔직히 딱히 심한 일 겪은 건 없어. 그냥 공짜 마사지 받는 맛에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주문도 외우고 성의를 좀 보여줬더니 슬슬 돈 얘기를 꺼내더라고. 그러다가 어느 날 거기 들락날락 거리던 애한테 사채를 통해서 돈 빌리라는 소리를 하는 걸 들었다. 21살짜리 여대생이었는데 나중에 얘기를 나눠보니 이미 몇 번 돈을 바쳤더라고. 합치니까 1,500 정도. 애가 알바하면서 학교 다니고 빚진 거 중에 원금은 갚을 생각도 못하고 이자만 내고 있더라고. 근데 거기다 대고 또 돈을 빌리라고 하는 거야. 그걸 딱 보니 참 더럽구나 싶은 게 정이 확 떨어졌어. 맨날 하는 말은 자기들이 하는 일은 사람 구하는 일이네 하면서 떠들고 다니면서 이껏 한다는 일이 제사 한번 지내주고 얘기 몇 번 들어주고 한참 미래가 창창한 어린애 꼬셔서 빚쟁이 만드는 거라니. 그때였던 것 같다. 어느새 내가 여기 녹아들었구나. 속으론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어느새 좋게 보려고 했었구나라고 깨우친 게 뭔가 확 하고 거치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게 보였다. 잠은 숙소가 따로 있어서 거기서 자고 밥도 거기서 먹는다. 아침이면 회의를 시작하는데 왜 요즘 실적이 이러냐며 몇 명씩 데리고 오라며 할당량을 준다. 그렇게 해서 때가 됐을 때 벌을 피할 수 있겠냐고. 더 많이 덕을 쌓아야 한다고. 그 사람들 돈벌이란 게 없다. 대부분이 빚쟁이 신불자의 생활 자체가 거기 묶여 있기 때문에 벗어날 생각을 못한다. 윗등급이 되면 자기가 관리하는 데서 나온 돈의 일부를 나눠주는 것도 같다. 여기는 다단계 중에서도 완전 악질 다단계다. 이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 있자니 처음엔 다 똑같아 보이는데 그 안에서도 또 분류가 되더라고. 우선 나 같은 뜨내기들이 있다. 솔직히 왜 드나드는지도 모르겠는 사람들. 와서 그냥 노가리나 좀 까다가 간다. 그 다음이 전에 말한 대학생 같은 애들. 여기서 숙식을 제공받고 생활을 같이 하지는 않지만 돈을 갖다 바치는 애들이다. 회사원도 있고 은퇴한 선생님 부부도 있었다. 직업이 다양한 만큼 금액도 천차만별이다. 흡이 내듯이 매달 몇만 원씩 내는 사람들도 있고
호드김에 넘어가서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낸 사람도 있다. 솔직히 이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구조를 지탱하는 받침대이며 나머지를 먹여 살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숙식을 제공받으며 포덕을 나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생각하는 그들이다. 생활 자체가 이 종교에 속해 있다. 주는 밥 먹고 자라는 데서 자고 꼬셔오라는 대로 꼬셔오고 그렇게 밑에 자기가 꼬셔온 사람이 늘어나면 진급을 한다. 밑에 한 명이라도 들어오면 선각이 된다. 다단계로 보자면 외수나 내수는 일종의 커스터머고 선각부터 유자격 사업자라고 할 수 있겠다. 내가 겪은 바로는 선무 정도까지는 자기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그 안에 묵혀 있었고 성감이나 선사는 관리 자급으로 포덕을 나가기보다는 아랫사람들을 관리하더라고. 돈을 더 뜯어나라는 지시도 내리면서 말이지. 이들은 신불자가 아니었다. 자기 가정도 꾸리고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산다. 그러는 걸로 봐서는 자기 아래 단계에서 나오는 돈의 일부분을 인센티브로 돌려받는 게 확실한 것 같다. 사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조직이 유지될 수가 없다. 종교단체니 이들의 교리를 말해보면 정말 별거 없다. 나쁜 얘기도 아니다. 이들에게 성경 같은 게 있는데 그건 강증산이 살아생전 제자들에게 했던 말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솔직히 난 이 책도 다 읽어봤고 거기서 제공하는 자료들 대부분을 섭렵했다. 솔직한 내 심경은 그렇다. 종교는 나쁘지 않다. 단지 단체가 나쁠 뿐이다. 꼭 이 종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가 그렇다. 그 자료들이 얘기하는 바는 나쁜 짓 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라였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농부가 농사 짓는 게 덕을 쌓은 것이고 장사꾼이 장사하는 것 또한 덕을 쌓는 것이라고 얘기한다. 어디에도 조상을 위해 돈을 가져다 바쳐라. 일하지 말고 사람들을 구제하러 다녀라. 이딴 말은 없다. 정말 그게 전부다. 폐혈주가 조상을 위하는 주문이니 그냥 생각날 때 한 번씩 외우라고 말한다. 그거로도 충분하다고 말이지. 뚝뚝치 못하고 삶이 버거운 대다수를 위해 고안해낸 방법이라고. 앞에도 얘기했지만 종교가 나쁜 게 아니다. 단체가 나쁜 거다. 얘기가 길어지네. 하여튼 대학생한테 사채로 돈 빌리라고 하는 데서 정이 확 떨어져서 그만 가게 됐는데 그 애들이 너무 불쌍해 보여서 혼자 나올 수가 없었다. 그래서 조금씩 설득을 해서 몇 명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게 문제였던 것 같다. 나 혼자 그냥 안 나가고 그랬으면 이렇게 진드기처럼 매달리지는 않았을 것 같기도 하다. 설득은 딴 거 없었다. 애들이 빚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고 지쳐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상은 딴 거 아니라고. 부모의 부모가 조상이라고. 세상 어느 부모도 자식이 빚져가며 힘들게 자기 밥상 차려주길 바라지 않는다고. 잘못된 거라고 그냥 그런 얘기들을 했다. 저 사람들 행복해 보이냐고. 넌 행복하냐고.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길 바란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혼자 감당하기 힘들면 너희 부모님한테 얘기하고 그만두라고. 한 번만 혼나면 끝이라고. 그렇게 며칠에 한 번 밖에서 따로 만나가며 진심으로 설득했고 집에 따라가서 부모님께 대신 말해주기도 했다. 어린애들이 겁이 나서 못 빠져나오는 경우도 많더라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감당하기엔 너무 상황이 벌어진 거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면 이 단체는 더 쪼인다. 완전 울감해버린다. 정신없을 때 휘둘러서 최대한 뽑아내는 거다. 이틀 간격으로 연이어 몇백씩 가져다 바치는 사람도 봤다. 만약 주변에 이런 단체에 빠져 휘둘리는 사람이 있다면 윽박지르거나 화내지 말고 진심으로 달래줘라. 난 이 편이다라고 확신을 줘라. 그 단체가 그걸로 그 사람들 꼬드기는 거니까. 난 그렇게 4명 정도 빼내왔다. 그 탓인지 시도 때도 없이 직장에도 나타나고 집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엄청 시달렸지만 아마 걔들도 내가 애들을 다독여서 빼낸 거라고 확신이 없었던 것도 같다. 내가 앞에 나서서 선동하거나 그러진 않았으니까. 그저 내가 갑자기 안 나타나고 애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니까 의심 정도 했던 것 같다.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잘 챙겨라. 난 그 전에 살던 집에서 이사도 했고
직장도 옮겼다. 꼭 그 사람들 때문은 아니다. 이사도 할 때가 되어서 한 거고 직장도 내 장사하려고 그만둔 거니까. 중요한 건 이사하기 전에 집에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왔었다는 거고 퇴근하는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적도 있다는 거다. 툭 하면 일하고 있는데 지나가다 들렸다며 나타나는 것도 다반사였다. 그 사람들 남 생각 같은 거 안 한다. 이렇게 나타나면 나한테 피해라고 오지 말라고 얘기해도 귀등이다. 자기들 얘기만 한다. 요즘 회의실 왜 안 나오냐고 하도 안 와서 자기들이 왔다고. 요즘은 사는 게 어떠냐고 아주 막무가내다. 언제까지 그랬냐고. 조금씩 뜸해지긴 했지만 거기서 나오고 이사 갈 때까지. 그리고 일 그만둘 때까지 계속 왔었다. 2년 정도 그랬다.